새로운 시가 편의점에서 할머니를 만난 후 인우의 마음가짐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면이 어딘가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사업에 대한 접근법이었다. 이전까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시작했다며 이제는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뭘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민우는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새벽 시간대에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생긴 사람들, 그들의 작은 불편함과 필요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야간 근무를 하는 택시기사 아저씨는 매일 새벽 4시쯤 와서 커피와 김밥을 사갔다. 하지만 김밥은 차가워서 맛이 없다고 항상 불만을 표했다.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밥이 딱딱해지고 그렇다고 차가운 김밥을 먹기에는 새벽 추위가 너무 매서웠다. 또 다른 예로 근처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밤늦게 와서 간단한 식사를 사갔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은 너무 짜거나 달았고 야간 근무 후 집에 가서 요리하기에는 너무 피곤했다. 건강하면서도 간편한 식사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 이런 관찰을 통해 민호는 사람들의 작은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 이야말로 진짜 사업 기회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거창한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의점 일을 하면서 민우가 또 하나 배운 것은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이었다. 같은 상품을 팔아도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 고객의 만족도 완전히 달라졌다. 피곤해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고객들도 불쾌해했고 밝은 미소로 친절하게 대하면 간골이 되어 자주 찾아왔다. 특히 할머니와 같은 독거노인 고객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 이 이상의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잠깐의 대화, 따뜻한 관심, 인간적인 교감, 이런 것들이 때로는 상품 자체보다 더 중요했다. 6개월간의 편의점 근무를 통해 민호는 자신만의 새로운 사업 철학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째, 사람들의 진짜 필요를 찾아라.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셋째, 고객과의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라.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인우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거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민우가 주목한 것은 1인 가구의 식사제였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식사 문제로 얼마나 고민하는지 직접 경험했다. 혼자 요리하기는 번거롭고, 그렇다고 항상 외식하거나 배달음식을 시키기에는 부담스러웠다. 시장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이들의 식사 관련 지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기존의 솔루션들은 대부분 완전하지 못했다. 편의점 도시락은 영양이 부족하고, 배달음식은 비싸고 칼로리가 높았다. 밀키트는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고 가격이 부담스러웠다. 민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큰 규모로 시작하지 않기로 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고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는 전략을 택했다. 6번째 그리고 마지막 도전. 편의점에서의 6개월은 인우에게 소중한 깨달음의 시간이었다. 그동안 정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마지막 도전을 준비했다. 5번의 실패에서 얻은 모든 교훈을 총동원해서 이번에야말로 성공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호가 선택한 사업은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도시락 서비스였다. 하지만 기존의 도시락 업체들과는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다. 대량 생산이 아닌 소량 맞춤 제작, 표준화된 메뉴가 아닌 개인별 맞춤 메뉴, 단순한 배달이 아닌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작 방식이었다. 이전처럼 처음부터 큰 투자를 하거나 내장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규모부터 시작했다. 집 근처의 작은 공유 주방을 빌려서 하루에 10개 정도의 도시락만 만들어 보기로 했다. 첫 번째 고객은 편의점에서 알게 된 간호사 누나였다. 야간 근무 때문에 불규칙한 식사를 하면서 건강이 걱정된다는 그녀의 고민을 들었던 민호는 야간 근무자를 위한 특별한 도시락을 제안했다.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메뉴로 야간 근무 전후에 먹기 좋게 구성한 것이었다. 첫 주문을 받고 도시락을 만들면서 인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았다.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건강과 편의를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만드는 것이었다.
재료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선택했고 영양 균형도 꼼꼼히 계산했다. 간호사 누나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이런 도시락을 기다렸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나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니노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만족을 넘어서 정말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다. 입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다. 간호사 누나가 동료들에게 소개해주면서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다른 직원들도 주문을 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만에 주문량이 10개에서 20개로 늘어났다. 민호는 고객 한 명 한 명과 직접 소통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레르기는 없는지, 어떤 시간대에 배달을 원하는지 등을 세세하게 파악했다. 그리고 그에 맞춰 개인별로 조금씩 다른 메뉴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당뇨가 있는 고객에게는 저당 메뉴를, 체중 감량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저칼로리, 고단백 메뉴를, 야간 근무로 소화가 안 좋은 고객에게는 부드럽고 따뜻한 메뉴를 제공했다. 각각의 도시락에는 영양 정보와 함께 건강 관련 조언이 적힌 작은 카드도 동봉했다. 이런 세심한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음식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고객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문량은 50개를 넘어섰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지만 니노는 서두르지 않았다. 품질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 두 번째 달에는 고객층이 다양해졌다. 야간 근무자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직장인, 고령자, 학생들도 주문을 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고객층에 맞는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야 했지만 니노는 이런 도전을 즐겁게 받아들였다. 특히 독거노인,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는 특별했다. 편의점에서 만났던 할머니를 통해 알게 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에게는 단순히 음식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었다.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때로는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것까지 서비스에 포함되었다. 젊은이, 이 도시락을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만들어준다는 느낌이 들거든. 한 할아버지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니노는 자신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세 번째 달에는 주문량이 100개를 넘어섰다. 이제는 더 큰 주방 공간이 필요했고
배달 시스템도 체계화해야 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신중했다. 무리한 확장보다는 기존 고객들의 만족도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작지만 확실한 성공. 6개월이 지나자 민호의 도시락 서비스는 지역에서 꽤 알려진 브랜드가 되었다. 하루 주문량은 150개를 넘어섰고 대기 리스트까지 생겼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었다. 고객 이탈률은 거의 0%에 가까웠고 신규 고객의 80% 이상이 기존 고객의 추천을 통해 유입되었다. 매출도 안정적이었다. 처음에는 하루 몇만 원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월 매출이 5천만 원을 넘어섰다. 원가와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해도 충분한 수익이 남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수익이 지속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민호는 이전의 실패들과 이번 성공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았다. 가장 큰 차이는 고객에 대한 접근법이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고객에게 팔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고객 한 명 한 명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두 번째 차이는 시작하는 방식이었다. 이전에는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이 방식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고객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해주었다. 세 번째 차이는 지속성이었다. 이전에는 빠른 성과를 기대하고 조급해했다면 이번에는 천천히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런 접근법이 오히려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었다. 이전에는 사업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며 이번에는 정말로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는 진심이 있었다. 이런 진정성이 고객들에게 전달되어 강한 로열티를 만들어낸 것 같았다. 고객들의 피드백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맛있다, 편하다는 단순한 반응을 넘어서 건강해졌다, 행복하다, 감사하다는 말들을 들을 수 있었다. 어떤 고객은 이 도시락 덕분에 병원비를 줄였다고 하기도 했고 또 다른 고객은 혼자 살아도 누군가 나를 챙겨주는 느낌이라 외롭지 않다고 하기도 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편의점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말씀이었다. 젊은이, 내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5번 실패했으며 이제 성공할 때가 온다고 했잖아.
봐봐. 내 말이 맞았지. 그런데 진짜 성공의 비밀은 따로 있어.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야. 8개월이 지나자 민호는 서비스를 확장할 기회들이 생겼다. 다른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제안이 들어왔고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민호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전의 실패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무리한 확장의 위험성이었다. 대신 민호는 현재의 시스템을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다. 메뉴의 다양성을 늘리고 영양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객 관리 서비스를 더욱 세밀하게 발전시켰다. 또한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진정한 성공의 의미. 1년이 지나자 민호의 사업은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도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청년 창업가라는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여러 창업 관련 행사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민호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숫자로 드러나는 성과가 아니라 고객들의 변화하는 모습이었다. 당뇨 때문에 고생하던 할아버지가 혈당 수치가 개선되었다며 기뻐하는 모습. 야간 근무로 지쳐있던 간호사가 건강을 되찾고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민호에게는 그 어떤 상보다 소중했다. 특히 독거노인 고객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을 넘어서 인생의 소중한 인연이 되었다. 매일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때로는 병원에 동행해 주기도 했다. 이런 서비스는 처음에는 계획에 없었던 것이었지만 자연스럽게 생겨난 일이었다. 민호야, 너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거야. 음식도 음식이지만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져서 살맛이나. 편의점에서 처음 만났던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민호는 자신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다. 18개월이 지나자 본격적인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 투자사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고 가맹 사업에 대한 문의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는 신중했다. 이전의 실패들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성급한 확장의 위험성이었기 때문이다. 민호가 선택한 확장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었다. 무작정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확장하기로 했다. 첫 번째 분점을 낼 때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그리고 비슷한 고객층이 있는 지역을 선택했다. 분점을 운영하면서 민호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바로 사람의 중요성이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매뉴얼이 있어도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람이었다. 민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직원을 찾고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민호는 직원 채용과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단순히 무리 실력이나 업무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을 찾았다. 그리고 이들에게 단순한 업무 매뉴얼이 아닌 회사의 철학과 가치관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도시락 하나하나에는 고객을 향한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민호는 신입사원 교육 때마다 이런 말을 반복했다. 2년이 지나자 민호의 회사 마음도시락은 3개의 직영점과 객여 명의 직원을 둔 회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첫 번째 매장에서 직접 도시락을 만들고 고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을 떠나면 고객의 목소리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과거와의 화해. 성공한 후 민호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찾아왔다. 가장 큰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이전에 그의 도전을 만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역시 민호는 달랐어 라며 마치 처음부터 응원했던 것처럼 행동했다. 처음에는 이런 반응들이 불쾌했다. 가장 어려울 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야 다가오는 것이 이선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는 이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내 실패를 걱정했던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구나. 민호는 이제 과거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5번의 연속된 실패는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라도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다. 가족들의 걱정, 친구들의 조언도 모두 그들 나름의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무엇보다 민호 자신도 변해 있었다. 이전에 민호는 남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성공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욕구보다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예정 만족감이 더 컸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처음에는 그때 왜 반대했냐며 서운해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오히려 자신의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인해 부모님께 걱정을 끼쳤다는 것을 사과드렸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 꿈을 응원해줘야 했는데 자꾸 걱정만 했구나. 어머니의 이런 말씀에 민호는 엄마 걱정이 당연한 거였어요. 저도 너무 무모했던 것 같아요. 라고 답했다.
헤어졌던 수진이와도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다. 수진이는 안정적인 직장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민우도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었다. 그때는 미안했어.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었잖아. 수진이의 말에 민호는 당연한 선택이었어. 오히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라고 답했다. 그들은 좋은 친구로 남기로 했다. 새로운 도전들.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민호에게는 새로운 고민들이 생겼다.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처음에 도전 정신과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규모가 커지면서 초기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호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AI를 활용한 개인별 건강 관리 시스템이었다. 고객들의 건강 데이터와 식습관을 분석해서 개인별로 최적화된 메뉴를 추천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기술적인 솔루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민호는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직원들이 고객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다. 따라서 직원 교육과 기업 문화 구축에 더욱 집중했다. 우리의 경쟁사는 다른 도시락 업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경쟁 상대는 고객들의 무관심과 현실에 대한 체념입니다. 민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시기에 민호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바로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독거노인 무료 급식 서비스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회 공헌을 넘어서 회사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이다.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니 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민호의 이런 철학은 직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13장 멘토가 되다. 성공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민호에게는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조언을 구하러 왔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점 이들과의 만남이 즐거워졌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보람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단순한 성공담을 들려주는 것을 경계 했다. 그보다는 실패의 경험과 그로부터 배운 교훈들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특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식의 추상적인 조언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했다. 성공하려면
먼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무모한 도전과 용기 있는 도전은 다릅니다.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판단, 그리고 고객에 대한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민호는 또한 젊은 창업가들에게 작게 시작하라는 조언을 자주 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처음부터 큰 규모로 시작하는 것보다 작은 규모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현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민호는 정기적으로 대학교와 창업지원센터에서 강연을 했다. 그의 강연은 다른 성공한 창업가들의 강연과는 달랐다. 화려한 성공담보다는 솔직한 실패담이 더 많았고, 수상적인 조언보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했다. 저는 여러분에게 창업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업은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현명하게 하세요. 돌아본 여정. 5년이 지난 어느 날, 민호는 첫 번째 분식집이 있었던 자리를 다시 찾았다. 그곳은 이제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당시의 기억들이 생생히 떠올랐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던 일, 떡볶이 냄새에 배어있던 옷, 마지막 날 가게 문을 닫으며 흘렸던 눈물. 그때의 민호는 절망적이었다. 꿈에 그리던 사업이 실패로 끝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호는 차 안에서 그동안 정리해온 5권의 노트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분식집, 의류매장, 온라인 쇼핑몰, 치킨집, 카페. 각각의 실패 경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쓰라린 기록들이었지만 이제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첫 번째 실패에서는 이치 선정의 중요성을 배웠다. 두 번째 실패에서는 재고 관리와 온라인 경쟁의 현실을 알았다. 세 번째 실패에서는 차별화, 마케팅의 어려움을 경험했다. 네 번째 실패에서는 프랜차이즈의 한계와 직원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다섯 번째 실패에서는 고정비 관리와 경쟁 환경 분석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 모든 교훈들이 여섯 번째 도전에서 꽃을 피웠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5번의 실패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민호는
편의점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다. 5번 실패했으면 이제 성공할 때가 온 거 아니야. 그때는 단순한 위로의 말로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이었다. 실패는 정말로 성공의 어머니였다. 다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절망과 좌절,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꿈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